모유에는 신생아에게 최적화된 영양성분이 들어있으며 고위험 신생아 이환율 및 사망률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산모와 아기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수유 방법이므로 모유 수유는 중요합니다. 모유의 중요 성분으로는 감염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면역인자, 항체, 백혈구와 줄기세포가 있으며 아기의 장과 다른 기관들이 잘 발달하도록 돕는 성장인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젖을 쉽게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여러 가지 효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숙아의 뇌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오메가3 지방산 같은 필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 혈액 채취나 기타 아기의 상태와 관련된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어머니에게는 아기를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게 되므로 모유는 아기를 편안하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시킵니다. 모유는 질병 예방을 함으로써 아기를 건강하게 키워줍니다. 태변 배설을 도와 황달을 예방하고 모유에 포함된 면역인자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합니다. 위장관 질환, 요로감염, 영아돌연사 증후군, 폐혈증과 괴사성 장염, 아토피, 천식, 성인병, 비만, 당뇨의 발생 위험성도 낮아집니다. 모유는 소화가 잘 되며 신경 발달 및 인지 능력 향상으로 IQ가 높아집니다. 또한 젖병을 빨 때보다 몇십 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구강 근육 발달을 촉진하여 언어 능력이 향상되며 치아가 튼튼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와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며 모유를 먹은 미숙아는 조기 퇴원하고 재입원 위험도 줄어듭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사출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자궁 수축을 도와 출산 후 하열이 감소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모유 수유 시 나오는 프롤락틴 호르몬이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며 이외에도 골다공증, 심장병, 유방암, 난소암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모유 수유는 분유 수유보다 위생적이고 시간의 낭비가 없으며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므로 진료비가 감소됩니다. 또한 월경이 지연되어 자연 피임 효과가 있고 체내 칼로리 소모가 높아 다이어트에 좋으며 엄마로서의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고위험 신생아의 모유 수유 방법으로는 모유 면역요법, 위관 수유, 젖병 수유, 직접 모유 수유가 있습니다. 모유 면역요법이란 모유를 이용한 구강 케어를 통해 미숙아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괴사성 장염 등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대상은 1,500g 미만 혹은 32주 미만 미숙아, 그 이상이더라도 침습적 기계 환기 중인 신생아, 즉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신생아에서 고려합니다. 소유가 나오자마자 시작하며 기간은 32주 미만 미숙아의 경우 구강 수유를 시작하게 될 때까지, 그 이상 주수의 아기 중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는 아기는 기관 튜브 발관을 할 때까지 시행하며 위관 수유나 금식에 상관없이 지속합니다. 방법은 모유 0.1ml씩 양쪽 볼 점막에 2분에 걸쳐 흡수되도록 천천히 점적합니다. 성공적인 구강 수유란 빨고 삼키고 호흡하는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 적절한 시간 안에 수유를 다하고 수유로 인한 피로감을 최소한 줄여 효과적으로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34주 미만의 미숙아는 빨고 삼키는 반사가 약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는 아기는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구강 수유가 불가능하므로 성공적인 구강 수유에 도달할 때까지 위관 수유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한 만사가이지만 젖병 수유만으로 적절한 수유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위관 수유를 하게 됩니다.
교정주수 34주 이상이 된 고위험 신생아가 빨기, 삼키기, 호흡이 조화로워지고 호흡곤란 증상이 없어져 수유 중 흡인의 위험이 없어지게 되면 젖병 수유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유 저장팩에 담긴 모유를 해동하여 젖병으로 수유합니다. 아기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빨기, 삼키기, 호흡 조절이 잘 되고 인큐베이터 밖에서도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주치의 결정에 따라 퇴원 후 집에서 직접 모유 수유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고위험 신생아의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출산 후 모유가 나오지 않거나 양이 적은 것인데요. 임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유선을 발달시키고 유주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분만 직후에는 모유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서서히 유주 분비를 억제하던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감소하고 프로락틴이 상승하며 유즙 생성이 되고 그 이후 옥시토신으로 인해 모유를 사출하게 됩니다. 모유가 나오는 시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자연분만은 분만 2에서 3일 후, 제왕절개인 경우 분만 4에서 5일 후에 프로락틴 호르몬이 상승하면서 모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만 후에 엄마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즉시 유축을 시작해야 모유 분비가 촉진됩니다. 분만 후 첫 1시간 이내에 유축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늦어도 6시간 이내에는 유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두와 유륜에 직접적인 자극이 있는 경우 프로락틴 수용체가 증가되어 모유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고위험 신생아의 입원을 통해 직접 가슴을 물릴 수 없다면 유축기나 손을 이용하여 유축을 시작합니다. 유축을 하지 않는다면 프로락틴 수치는 임신 초기 수준으로 떨어지므로 모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유두와 유륜을 자극해 모유를 생산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모유를 유축하기 전에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유축하기 편한 장소에서 유축할 준비를 합니다.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사출 반사를 자극해야 하며 엄마의 불편함이나 통증은 사출 반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유를 유축하기 전과 유축 중 마사지를 통해 사출 반사를 증진시켜 주세요. 가슴에 맞는 사이즈의 깔때기를 고른 다음 가슴에 밀착시켜 주세요.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깔때기 크기를 결정해 주세요. 유두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낮은 압력으로 시작하고 서서히 높여 본인에게 맞는 편안한 압력을 찾습니다. 유축은 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한 번 할 때 10에서 20분씩 진행하며 한쪽 가슴에서 충분히 유축한 후 다른 쪽 가슴으로 바꿉니다. 유축 시 통증을 느낀다면 유축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유축하여 민감한 가슴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 절약과 효율 증가를 위해 양쪽 가슴을 동시에 유축합니다. 적어도 하루 5회 이상 유축하며 유축 전 가슴에 따뜻한 수건을 적용하고 마사지를 합니다. 매회 적어도 20분씩 유축하며 마지막 모유가 나온 다음 2분 정도 더 유축하고 30분 이상 유축하지 않습니다. 모유를 보관하기 위해 뚜껑이 있는 모유 저장팩을 준비합니다. 용기 1개에는 한 번 먹일 양만큼만 보관하고 짜낸 모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짤 때마다 다른 용기에 저장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의 등록번호와 이름, 생년월일이 적힌 이름표 라벨을 사전에 받아 모유 저장팩에 붙이고 유축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 냉동합니다. 모유 저장 방법에 따른 최대 저장 가능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냉동한 모유는 녹지 않도록 아이스박스에 넣어 병원으로 가져옵니다.
아이스박스에 이름표 라벨을 부착하여 면회 시작 전 입구에 준비된 모유 전용 카트에 놓아주세요. 병원으로 가져오신 냉동 모유는 모유 전용 냉동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모유는 각 아기 개별 바구니에 보관되며 수유 하루 전 모유 전용 냉장고로 옮겨 해동하고 수유 직전 모유 가온기로 데워서 수유합니다. 가정에서 해동하게 되는 경우 수유하기 전날 밤 냉장실로 옮겨 냉동된 모유를 녹입니다. 냉장고에서 서서히 모유를 녹이게 되면 지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녹여둔 모유를 수유 직전 따뜻한 물이 담겨있는 용기 속에 담아 중탕합니다. 모유 속의 면역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않고 전자파로 인해 모유 성분이 변할 수 있고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자레인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동된 모유는 지방층이 분리되므로 흔들어서 먹이며 남은 건 버립니다. 퇴원 후 아기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직접 모유 수유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기와 엄마의 배가 서로 마주하도록 아기를 안아주는데 이때 아기의 머리는 몸과 일직선이 되어 엄마의 팔꿈치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은 후 한 손으로 아기의 엉덩이를 지지합니다. 나머지 한 손은 유방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듯이 잡고 유두로 아기의 입술을 자극하여 입을 벌리게 합니다. 아기가 입을 벌리면 유륜에서 아래쪽으로 가능한 먼 지점이 아기의 아랫입술에 닿게 한 다음 유두를 아기 입속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아기가 유륜을 빨다가 놓치지 않도록 손을 이용해 유방이 빠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C형 모양으로 잡아야 아기가 젖을 무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 후에는 트림을 시켜줍니다. 아기의 몸을 세워 안은 다음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트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 트림하다 흡인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0분 정도 안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눕히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혀주세요. 분만 직후에 모유가 원활하게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동안 아기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공여자 모유나 분유입니다. 엄마의 모유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분유를 보충하게 됩니다. 엄마가 37.8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도 모유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축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유축한 모유는 폐기해야 하며 37.5도 이하로 열이 떨어지고 48시간이 지난 후 유축한 모유부터 수유합니다. 미수가 분만 후 2에서 4주 후에 분비되는 모유는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 D의 양이 미수가 분유보다는 낮게 포함되어 있어 미수가에게 장기간 모유 수유만을 시행하였을 때 성장이 저하되고 무기질 결핍으로 대사성 골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모유에 모유 강화제를 첨가합니다. 현재 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모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축한 모유는 가정에서 냉동 보관해 주세요. 한 번 먹을 분량의 냉동 모유를 아기가 퇴원하는 날 아이스박스에 담아 가져다 주시고 남은 모유는 퇴원 후 집에서 해동하여 먹여주세요.